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특집으로 지금 우리 앵그리 블루 정당을 창당하는데 이 지역 광역시도 책임을 맡으신 분들을 차례대로 출연시켜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로 서울 지부장을 맡으신 손춘택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그리고 경기도 지부장을 맡으신 하태일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두 분 다 우리 앵그리 블루 또 옛날에 미래경영연구소 초창기부터 같이 하시던 멤버신데요. 서울 경기에 인구가 지금 국민 한 절반쯤 돼 가니까 이 두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자, 먼저 우리 손 선생님한테 여쭈면 우리가 지금 많은 기성정당이 있고 또 원내에 들어가지 못한 많은 정당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차별성을 가지고 이 정당을 만들어 가야 된다 생각을 하시는지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국민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대에 이 서민 대중의 희망이 없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다 느끼고 있잖아요. 물가라든가 부동산 폭등,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모든 것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기분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정당, 더불어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미통당 혹은 국민의 짐당 이런 당들이 도대체 서민의 삶을 정진시키겠다, 향상시키겠다 그런 데 대한 어떤 마인드라는 것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 자체로 이제 차별성을 갖고 있는 거죠. 좌든 우든 괜찮다.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 좌면 어떻고 우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좌는 우를 비판하면서 먹고 살고 우는 좌를 비판하면서 먹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당, 서민 대중. 그렇다고 우리가 재벌을 미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벌도 필요합니다. 그들은 탈법, 불법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그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존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서 진정으로 서민 대중을 위한다. 왜냐? 서민 대중의 삶이 피폐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한 10% 혹은 20%는 아무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들은 어떤 국난이 있으면 더 잘 삽니다. 그 국난을 이용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자기들이 많이 모아가지고 나중에 그걸 이득을 취하고 모든 것이 스스로 그들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서민은 국난이 왔을 때는 그대로 나락에 떨어지고 나중에는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자살하고 방황하고 가정은 파괴되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서민대중, 중산층, 중상층이 아니라 중산층. 사실 중산층도 서민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는 7, 80%의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잘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이런 우리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자, 우리 하 선생님은 지금 우리가 이 창당을 할 때 네. 그래도 남들과는 좀 이 방향이 또 이 방법이 또 이런 목적이 좀 다른 부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어떤 부분으로 좀 집중해서 예. 이렇게 이 차별성을 두고 갈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 예.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 생각은 이제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나라 이제 기존 정당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 지금 X당 짐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 여당의 지금 어느덧 제1중대 역할을 하고 있는 예. 국민의 X당 예. 그 두 정당을 이제 정당별로 차별화를 이루는 게 좀 국민들에게 우리 앵그리 블루가 더 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이념적으로 정체성 문제에서 우리 앵그리 블루와 이제 우리 앵그리 블루가 차별성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국민의 X당은 그쪽은 이제 수구 기득권 정당이고 앵그리 블루는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진정한 개혁 정당이라는 것을 이제 부각시켜서 국민들에게 어필을 한다면은 이제 차별화 효과가 좀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자, 이 두 분 다 이제 사실은 그 저와 또 미래인형 연구소나 앵그리 블루 운동에 오래 이제 이렇게 결합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우리가 참 손 목사님도 지금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은 저하고 인연이 오래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언제 어디서 뵀는가 저도 가물가물할 정도입니다. 하여튼 뭐 5년은 넘은 것 같아요. 5년 넘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그간에 이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요. 집회도 하고 강연도 하고 했는데 이제 그 결실의 끝이 이제 창당으로 연결이 되는데 자, 그건 소회를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예, 초에 시작할 때는 소장님이 그냥 좋아서 그냥 보기 시작했어요. 저 뭐 하여튼 종편에 나오셔가지고 저 그때 한때 그 평론가로서 한국에서 알아주는 평론가 있잖아요. 그래 종편에 나올 때부터 저분은 좀 다르다. 뭐 하여튼 다르다. 그리고 바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기회가 있어가지고 소장님 찾아뵙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같이 하게 됐는데요. 작년부터 밴드를 우리가 시작했잖아요. 그 밴드를 할 때 이제 정당을 하려나 하고 저는 기대를 했죠. 그 밴드를 하면서 좀 저도 많이 경험을 했어요. 밴드 리더로서. 그래 이제 사실 정당이 창당되기를 저는 바랬습니다. 정당으로서 활동해야 뭔가 힘이 더 날 것 같고, 뭐 우선 뭐 집권을 한다 안 한다 그건 나중이라도 뭔가 결속력이 더 나을 것 같고, 그리고 어디 가서 명함을 내밀어도 이런 당입니다. 우리는 이런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당이 창당됐으면 좋겠다 하고 저는 솔직하게 일찍부터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마침내 또 소장님께서 그걸 결심하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뭐 제가 힘은 없지만은 능력껏 이렇게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를 돕는 게 아니라 뭐 각자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은 그 동안에 굉장히 시간을 끄는 듯 보였지만은 솔직히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참가하거나 우리 이제 뉴스 브리핑 방송을 보거나 미래경영연구소 회원이거나 앵글리 블루 집회에 참가한 분들이 다 의식에 일정하게 공유가 좀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거치고 갔지만은 사실상 처음에부터 그러지 않고 그냥 뭐 보수라고 해가지고 모여서 했더라면 이게 지금 뭐 작은 보수 정당들이 굉장히 많이 싸우고 지금 내분이 일어나고 그런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간의 그 쭉 과정들을 우리 이 선생님은 그 하 선생님은 봐 오셨을 건데 자 이제 그게 이제 창당으로 계실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공감하는 공유점이 좀 생겼다고 보시는지 그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적어도 지금 우리 그 앵그리 블루당에 그 참가하는 분들은 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목표 의식이라든지 네. 그런 그 이제 앵그리 블루가 그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공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이제 뭐 그 공식적으로 그 앵그리 블루의 그 창당에 관여는 안 하지만 지금 앵그리 블루 그 회원으로서 활동했던 분들 중에서도 그 상당수는 그 앵그리 블루가 그 지향하는 그 가치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지금 어떤 그 일종의 그 어떤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뭐 제 개인 생각은 지금 초기 단계지만은 뭐 그 중간에 이제 시간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뭐 좀 어려운 점도 뭐 있을 수 뭐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은 앵그리 블루가 그 지향하는 그 서민 중산층을 위한 그 교육 정책 그리고 좌우 어떤 이념을 떠나서 정말로 그 국민의 어떤 그 국가와 국민의 어떤 그 삶의 질 그리고 우리 사회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대한민국 사회 발전을 위한 그 어떤 그 실용적이고 어떤 개혁적인 어떤 그 원리 가치를 그 계속 밀고 나간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 선생님, 그 저희들이 이제 사실상 한국에서 진보 정당이나 이념 정당 이런 것들이 뭐 가치 정당을 표방하는 게 있었지만은 대부분 엘리트, 운동권 엘리트, 좌파 엘리트 중심들이 만드는 그런 정당이지 진짜로 그 서민이 주체가 되어서 정당을 구성한 게 없었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 이제 앵글리 블루 정당의 이 중앙의 멤버나 뭐 각 도지부를 이 뭐 광역 지부를 맡고 계신 분이나 그야말로 본인이 살아가시고 삶 자체가 이제 서민인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네. 좀 민노당이나 이런 거 보면 뭐 상당히 그 뭡니까 민노당이나 과거에 지금 현재 정의당 이런 걸 보면 그 뭐 민노총 출신이라든지 운동권의 어떤 틀의 출신 이런 것들이 이제 쭉 갖춰져서 거기에서 이제 하는 거지 사실상 뭐 다양한 계층의 서민의 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이런 서민이 주체가 되는 정당 결성의 모습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지금 또 어떻게 좀 더 더욱더 서민적인 부분에 이 외연을 넓히고 많은 국민의 뭐 80% 이상은 서민이라 보는데 다가갈 수 있겠는지 그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뭐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모택동이가 예, 그 대장정을 하면서 예, 그 긴 중국 대륙을 거치면서 정말 소수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는 농민들한테 어필해가지고 그 차곡 자기들이 그 세를 예, 확보했잖아요. 그렇게 갔죠. 예. 그와 같이 우리도 지금 세가 그렇지만은 이 신념이 강한 분들이 모였으니까 예. 그 신념 하나로 뭉쳐가지고 정말 장정하는 기분으로 시작하고 아까 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사람이 뭉쳐서 몇 명이 가면은 그거 신고해야 되냐 제가 물었는데 제가 그런 뜻으로 물었습니다. 어떻게든지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 많이 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동네 방방곡곡에 뭐 소장님께서 적당한 어떤 팜플렛을 제작해 주시면 그걸 나눠주고 그 다음에 대면하고 그러니까 기초단체 조직이 형성되면은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예.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시도지부장이니까 가서 늘 이렇게 만나고 보고 또 뭐 공급할 거 있으면 공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석구석에 우리 운동화, 구두 밑창을 짧게 만들어야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래서 긴 장정을 한번 해보자 그런 말을 예,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과거에 뭐 소비에트 혁명이나 중국의 혁명, 그 좌파들은 우리는 뭐 좌파가 아니지만 그런 혁명도 보면 처음에 그 아주 소수의 지식인한테 출발해서 그 사회가 그야말로 엄청난 내부 모순이나 문제를 낳게 되면서 그 사회에 이 서민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네. 그게 무슨 뭐 좌우의 이념적 가치를 알고 참여한 게 아니라 기성의 제도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죠. 불행하게 공산주의로 휩쓸린 거죠. 그 썩은 장개석이가 네. 그 좋은 장비, 그 많은 물자, 그 많은 인원 가지고도 못하고 물러섰잖아요. 예. 그러니까 썩은 정신으로는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참신한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다져나가면 썩은 좌우의 그 기득권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제 기존의 정당 구조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 집단 또 국가의 각종 이 권력을 장악해서 예산과 또 좋은 자리들을 차지하기 위한 약탈적 정당으로 가고 있고 당원들이 수십만 백만이 있다지만 실제로 그 당에 당비를 내고 가치를 공감하는 그런 당원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성정당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차별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일단 이중성을 절대로 배제해야 된다. 예. 지금 뭐 말로는 뭐 국민을 위한다. 말로는 뭐 약자를 위한다. 근데 실제로 돌아서면 자기네들끼리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간에 어떤 기득권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 뭐 여당은 뭐 70% 먹고 야당은 뭐 30% 먹겠다 그런 식으로 지금 카르텔 구도가 지금 그 고착화 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아직까지도 국민들 상당수는 어떤 그 기존 정당의 이중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그 인식을 못하는 국민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도 물어보면 그래도 제일 야당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이중성을 이제 배제해야지. 배제하고 정말로 그 은행일치가 되는 정당이 되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이제 당을 만들어가는 과정부터도 이제 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하향식이 아니라 이제 밑에서 그 위로 올라가는 이제 당의 과정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은 집회, 온 오프라인은 한 20번쯤 했을 거예요. 다 합치면. 그리고 이제 많은 강연회, 또 많은 가치에 대한 설파, 또 스포 15조라는 부분을 작년 6월 달에 만들어가 1년 이상을 지금 홍보해온 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가치 정당을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10월 중순쯤에 이제 스포 15조에 대한 소책자를 이제 만들어서 수천 건을 그래도 이제 정당에 당원이 되는 분들한테 다 나눠주도록 지역에 이제 배포도 하고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가는 부분에서 정당이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일단 정당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가치에 공감을 하는 이 공감에 대한 열정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걸 우리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밴드를 해보니까 수없는 사람이 들었다 나갔습니다. 예, 그렇겠죠. 참 보면은 서글플 때가 있어요. 예. 들어왔다가 또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얼마 안 있다 보면 나가버리고 따로 이제 기록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이 짓을 왜 또 내가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이 조석변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트럼프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라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한테 안 맞거든요. 또 빠져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두 사람이나 있어요. 들어왔다가 다시 나갔다가 또 들어왔다가 두 번이나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그래요. 그 참 희한하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결국은 핵심적인 사람을 잘 조직화해 가지고 정말 핵심적인 생각이 바로 된 정말 이 앵길 브로의 가치에 진짜 체화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책임자로 놓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방법상은 자꾸 뭐 하다 보면 생긴다고 봐요. 하다 보면 자꾸 이렇게 생긴다. 열정이 중요하고 가진 생각이 먼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는 또 뭐 돈도 필요하겠죠. 그런 것도 이제 어떤 시간이 가면서 또 이렇게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똘똘 뭉치는 거. 처음에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황 소장님이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도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건 가치 정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성의 그런 쟤들하고 같이 그런 그 시작이 아니기 때문에 소장님 같이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딱 조직이 할 때 옳은 사람으로 책임자를 놓고 하나하나 이제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떤 사람이 저를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뭔 생각으로 저리 하나 한다면서 왜 빨리 안 하나 왜 서두나 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건데 저는 나름대로 채로 그르고 또 한 번 그르고 이런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정권에 뭐 탄압을 받아가지고 유튜버가 쪼그라드는 부분도 있지만은 실제로 뭐 제 유튜브를 하루에 20만 명, 10만 명 볼 때도 전체적으로 보면 뭐 한 하루 100만 명쯤 볼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박근혜를 바라보는 시각이 저하고 좀 다르다. 그럼 저 욕을 하고 가요. 또 부정선거 아니라면 또 욕을 하고 가요. 트럼프를 하면 트럼프 욕을 하고 가요. 그러니까 어떨 때 저거 구미에 맞으면 뭐 저를 갖다가 막 이렇게 영웅처럼 추앙하다가 그런 거 원하지도 않지만 그러다가 저거 구미에 조금만 안 맞으면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솔직히 저는 뭐 우리가 서민의 삶을 개선시키기 위한 가치 목표를 내걸고 가야 되겠지만 뭐 서민이라고 글쎄 뭐 예를 들어서 뭐 기득권에 비해서 크게 뭐 도덕적이거나 양심적이거나 또 옳다고도 또 보진 예, 않아요. 그렇지 않- 그렇지만은 이 다수의 서민의 삶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목표는 거기에 또해서 열정으로 뭉친 사람은 저는 좀 고결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지금 그 제가 생각할 때 사람 머리수를 많이 한다 그러면 제가 좀 더 대중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과 결합할 수 있을 거지만 제가 그런 길을 택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까이 지낸 사람하고도 많이 헤어졌어요. 제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저보고 이제 독불 장군이나 그 일종의 그 뭐 혼자서 이렇게 간다 이러는데 우리 저 하 지부장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어떤 이 가치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해 가서 거기서 출발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기 가장 그 좀 이제 정확한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이죠. 그 일단 그 좀 거르고 간다는 게.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강을 건너는데 네. 뭐 제대로 안 그러면은 거기 또 생각이 또 동상이몽이 같은 배에 생각이 다른 사람이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큰 어떤 일을 하기 전에는 일단 가치관을 좀 확실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분들을 이제 최대한 이제 골라서 그리고 좀 그 가치관이 좀 약간 맞지 않다거나 좀 약간 이중적인 그런 그런 분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은 이제 물론 시간이 더디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 인원수가 적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소수 정리야. 그러니까 뭐 청나라에서도 8기군이 뭡니까 인원이 많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몽고군도 인원이 그렇죠. 많지가 않죠. 그런데도 그 뭐야 소위 말하는 대명을 이제 물리치고 청나라를 갖다가 이제 그 건국한 걸 보면은 단련된 가치관을 그 공유하는 단련된 일단 소수 정리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뭐 물론 다른 분들도 뭐 한국사람이면 너무 독선적이고 뭐 단기편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그 일단은 그 기존 정당과는 다른 어떤 그 차별화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그 앵그리 분류의 가치관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가치관 공유를 확실히 하는 사람들을 좀 골라내는 어떤 과정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또 그렇게 저는 뭐 이제 그런 그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한테 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이거는 어떤 과정이다. 그래서 어떤 그 소수를 하더라도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이 먼저 출발하는 게 제일 그게 최선이다. 그래서 지금 다수가 탄핵하면서 이제 갈 때 보수가 거기 가면 돈벌이도 잘 되고 장사하기는 좋았지요. 그건 좀 반대 길로 왔거든요. 그리고 다수가 또 총선 끝나니까 부정선거로 몰려가더만요. 그래가 돈벌이 잘 했지요. 근데 지금 뭐 난리가 나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다 광화문으로 몰려갈 때 저는 거기에 일체 발 들이지 않겠다 하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 많은 사람이 떨어 나가기도 했고 또 뭐 자신들의 그 어떤 구미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비판들 하면서 또 가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지금 이 추구하는 정당의 이 손지부장님 그 우리가 지금 명망가 사실 뭐 그런 사람 중에 뭐 일부를 데리고 오겠다 어쩐다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제가 일체 그런 부분을 배제했습니다. 정당이라면 뭐 전직 뭐 고위 공무원, 전직 무슨 법조인, 뭐 전현직 법조인 또 뭐 전직 국회의원, 뭐 전직 무슨 대학 총장, 뭐 현직 교수 이런 사람들을 열거해야
새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바닥에 정치의 법칙이라고들 알고 있어요. 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배제하고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똑같은 소리가 되겠지만 역시 가치의 공유 그분들이라고 해서 저는 그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하고 생각이 똑같으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 네. 그렇죠. 정말 생각을 같이 한다. 정말 지금 이 시대에는 양극화 시대다. 정말 서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펴자면은 이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없다. 뭐 지속 가능성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속 가능하지 않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 적어도 50-60%는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면 아마 삶이 그야말로 피폐하게 될 겁니다. 지속까지 가능하지 않으면은 그 바닥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위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람들이 사회가 불안하면 무슨 삶이 또 좋겠습니까? 사회가 불안하고 요동치고 혁명의 기운이 일어나면 그 사람들이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공감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받아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지금은 뭐 그런 공감하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안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우리 핵심 가치를 가진 사람들끼리라도 시작하는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은 될 만하면 떼거지로 몰려올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안 될 것 같거나 또 우습게 생각되거나 가장 중요한 거는 서민의 가치를 표방하니까 예. 뭐 자유시장 경제 뭐 대기업의 가치를 표방하는 정당 만든다면 또 먹을 게 있을까 봐 와서일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가 우리의 이 서포 15조라는 가치에서 기본적으로 그런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아서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류의 정당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발성과 헌신성이라고 보는데, 지부장님.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많은 작은 정당들일수록 더 싸움을 많이 하고 막 시끄러워요. 권력 투쟁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이제 보거든요. 예. 첫 번째는 뭐 이제 속된 말로 먹을 게 있을까 해서 밥그릇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적 밥그릇 싸움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개인의 어떤 욕심을 이제 사심을 앞세우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래 이제 출발할 때의 어떤 취지와는 이제 취지를 망각하고 어떤 개인의 사심을 이제 앞세워 그게 뭐 경제적인 사심이든 어떤 그냥 헤게모니를 잡겠다는 사심이든 간에 그런 개인적 사심을 이제 앞세우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이제 뭐 내부적으로 이제 뭐 갈등이 생기고 그런 것들이 뭐 이제 표면화되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일단 뭐 앵그리 블루 당이든 어떤 뭐 조직이든 간에 일단 소속 구성원으로 있을 때는 어떤 상황에서는 자기를 양보하는 게 가장 그게 좀 분명하고 그 조직을 위한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남들처럼 하면 우리는 실패하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들은 우리하고는 다른 뭐 기득권에 유지해서 정당을 하고 있고 돈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미끼도 있고 또 뭐 영원한 지역 감정을 자극해서 적대적 공생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 가면 실패를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이 타이밍에 창당을 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사실 좀 타이밍을 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무리 오는 것도 이렇게 물이 들어올 때 옳은 소리를 해야 그게 성공하지 물이 빠졌는데 혼자 백사장에 서서 옳은 소리를 한다고 배를 띄우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코로나하고 장기 침체 이런 것들이 결합되고 또 세계적인 경제적인 또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이런 붕괴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서민의 삶이 완전히 위기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창당하는 부분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때가 이제 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뭐 갑자기 뭐 어떻게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서민을 보살피지 않으면 안 되는 때가 이제는 왔다. 그러니까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딱 걸 때 지금 뭐 신문이 우리 앵글리 블루를 보도만 하면 우리는 배가 큰다고 봅니다. 그런데 절대 그런 짓은 안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발품을 많이 팔아야 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때는 왔는데 이제 선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더 헌신적이어야 한다. 그 외에는 뭐 말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자, 지금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들은 전부 포퓰리즘이 득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포퓰리즘 중에는 뭐 돈 쓰고 보자, 낭비적이고 비효율적인 일회용 포퓰리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기득권화돼가 엘리트가 돼가 너무 이제 서민한테서 멀어지니까 그야말로 서민으로 정치를 되돌리자 하는 그런 또 포퓰리즘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류의 정당들이 유럽은 이미 휩쓸고 있어요. 한국은 조금 힘들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IMF에 버금가는 경제 위기나 이런 게 온다면 우리 이제 정당이 어떻게 나아가면 대중의 이제 열렬한 호응을 받을 수 있겠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거는 제 사실 미리 이제 좀 내부적인 그 준비가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예. 일단은 소리 조금만 이제 크게. 일단은 그 정책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여당의 뭐 도지사가 말하는 그런 이제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포퓰리즘이지 말고 정말 현실적이고 정말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이제 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 개발을 이제 해서 그 정책 개발을 가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어떤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했을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런 부분 가지고 이제 그 서민과 중산층에게 그 접근을 하면은 이제 그 어떤 그 앵그리 블루의 어떤 그 서포 15조가 많은 그 어떤 그 공감을 좀 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어떤 정책 추진에 있어서 동력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중요한 게 그 정책 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다각적인 정책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 개발을 해서 그 이제 서민과 중산층에게 꾸준하게 제시하는 것이 그 가장 좋은 그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좋은 말씀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금 앞으로 이제 우리가 창당을 해가는 과정에서 두 분이 이제 각자 가지신 어떤 이 각오나 포부나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뭐 오랫동안 홍 사장님 그 평론을 듣고 그다음에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가 배운 것도 많고 사회 문제를 보는 눈도 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상당히 깊어졌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 문제가 더 잘 보이죠, 옛날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기왕에 이제 이렇게 시작한 거 끝까지 가겠다. 그거 말씀,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운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조직화라든가 그다음에 전파하는 일 이런 거에 대해서 일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지 회장님. 저도 사실 황 소장님을 사실 알기 전에는 막연하게 어떤 그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근데 이제 황 소장님이 사실 우연히 이제 그때 그 종편 방송에서 처음 봤을 때 제가 생각했던 거를 그 얘기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방송에서. 보통 아니, 방송에서 그래 하면 잘리는데 내가 이거는 이제 뭐 제가 소장님 앞이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절대 아니고 제가 그 어떤 문제가 있다 사회가 우리 사회가 그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구체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황 소장님이 이제 방송에서 이제 얘기를 그 발언을 할 때 저런 사람이 그 정치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참 잘 되겠다.
그렇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이거는 뭐 소장님 개인에 대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에 이제 황 소장님이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활동을 이제 하면서 저도 일단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왜 어떤 위선적인 어떤 기존 정당 가지고는 특히 서민과 중산층들이 어떤 사람다운 삶을 하지 못하겠다.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모순이 가면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겠다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시점에서 황 소장님이 이제 앵그리 블루를 이제 시작하셨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에는 당연히 뭐 참여를 한 거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창당을 하고 이제 진행할 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걸 끝까지 이제 뭐 극복하고 어떤 앵그리 블루의 어떤 가치를 이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어떤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그걸 또 구체화해서 이제 성공할 수 있도록 제가 미력하지만은 제 나름대로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감사하고요. 오늘 서울 경기 책임을 맡으신 손춘택 서울지부장님하고 하태일 경기지부장님 모시고 추석 특집으로 지금 저희들이 창당을 하는데 세 번째 지부장님 대담을 해봤습니다. 자, 앞으로도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 힘차게 나아갑시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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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